순자야, 이걸로 끝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남편 준호가 피 묻은 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던 그 순간이 제 온몸을 얼려버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과 함께 제 심장도 산산조각 났죠.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채 떨고 있던 제게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와 병원비 청구서만이 남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차가운 복도의 냄새가 코끝에 맴돌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세상한테도 진실을 숨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손녀 민지가 찍은 한 장의 쇼폼 영상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울 하나가 20년 묵은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녀의 작은 영상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테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아들 성민이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대학생인 손녀 민지까지.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20년 전부터 금기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 남편 준호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아버지 준호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혼 초부터 고생했다고 늘 투덜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손녀 민지가 가끔 저에게 물어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그래서 민지에게도 할아버지는 복잡한 분이셨단다라고만 얼버무렸어요. 매일 아침 거실 구석에 걸린 낡은 거울을 닦으며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거울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거울이었거든요. 거울을 닦을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혈색 없는 얼굴로 순자야, 아이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라고 당부하던 그 모습이요. 아들 성민이가 출근하며 쏘아보는 차가운 시선, 며느리 영희가 시아버지 사진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매일 찢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거실에서 춤을 추며 쇼폼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잠깐만 비켜주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거울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마치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영상 하나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민지가 올린 영상은 단순했어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평범한 10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영상 속 거울에는 제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도 그때는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며칠 후
민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 영상이 대박났어요. 댓글이 1000개나 달렸어요. 저는 그저 그래, 잘 됐구나 라고만 답했어요. 젊은 것들의 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댓글들 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 줄이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남편 준호는 작은 기계 부품 공장을 운영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늘 뭔가를 만들어내곤 했죠. 순자야, 언젠가는 우리도 큰 회사 사장님들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하던 준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준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 준호를 보며 저는 당신 몸 상할라라고 걱정했지만 준호는 아들 성민이 대학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호가 너무 착했다는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공장 직원들 월급도 자기 것을 아껴가며 먼저 줬어요. 당신, 우리도 살아야지라고 제가 잔소리해도 사람들이 더 어려워 보여라고 말하는 준호였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굉장히 흥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순자야, 대박이야. 내가 만든 부품이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인다는구나. 준호는 몇 달 전부터 새로운 기계 부품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부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 좀 살겠네. 제가 기뻐하자 준호는 저를 안으며 성민이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어라고 웃었어요. 그때의 준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20년간 묵묵히 일해온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호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내 아이디어를 훔쳐갔어. 그것도 모자라서 날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저는 준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준호가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기업에서는 준호가 자신들의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준호가 밤낮으로 연구해서 만든 건데요. 당신이 먼저 만든 거잖아. 증거도 있고. 제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상대가 너무 커. 우리 같은 작은 공장이 어떻게 대기업이랑 싸워. 준호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어요. 그 후로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법무팀이라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찾아와서 준호를 압박했어요. 소송 걸면 당신 가족까지 다 망할 것이라고 협박했죠.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아빠, 왜 이렇게 됐어요? 아들 성민이가 물었지만 준호는 아빠가 잘못했어라고만 답했어요. 성민이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실패자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성민이는 믿지 않았어요. 결국 준호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공장도 문 닫고 빚도 떠안았죠.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한 채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 준호는 제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순자야, 성민이한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라.
아빠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해라.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2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품고 살았죠. 하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손녀 민지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 올린 지 사흘째부터였어요. 처음엔 그저 귀여운 춤 영상으로 주목받았는데 점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할머니 손에 든 게 뭐지? 저거 혹시 옛날 기계 부품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기계 기술자셨는데 저런 모양 본 적 있어요. 민지가 저에게 댓글들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할머니 손에 든 것에 관심이 많아요라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물건은 남편 준호가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있던 시제품이었거든요. 민지야, 그냥 무시해라. 저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20년 동안 감춰왔던 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더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그게 정말 뭐예요? 할아버지 유품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그냥 오래된 쓸모없는 물건이야라고 얼버무렸지만 민지의 호기심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이 영상을 올린 분께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전 김준호 사장님과 함께 일했던 박기술자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그 부품이 정말 준호 형님이 개발하신 그것이 맞다면 할머니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박기술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박형은 정말 실력 있는 기술자야. 언젠가 함께 큰일을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던 그 박기술자 말이에요. 민지는 흥분해서 할머니, 이분이 할아버지를 아는 분이래요. 연락해봐야 해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20년 동안 묻어뒀던 일을 다시 꺼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민지야, 옛날 일은 그냥 묻어두는 게 나아. 제가 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요. 아빠는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엄마도 좋은 소리 안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민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에 나가서 그 낡은 거울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제 말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제 초췌한 모습만 비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성민이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민지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발명가였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민이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성민아, 내 아버지는. 저는 진실을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들렸거든요. 성민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하지만 그때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빠, 그 박기술자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2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박 기술자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민지의 안내로 우리 집에 온 박 기술자는 거실에 걸린 남편 준호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저씨, 정말 저희 할아버지를 아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 형님은 제 인생의 스승이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아들 성민이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스승이라고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해서 우리 가족 망하게 한 사람인데요. 성민이의 차가운 말에 박 기술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민 씨, 형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박 기술자가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2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형님은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남편의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박 기술자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이건 준호 형님이 개발한 부품의 원본 설계도예요. 저도 개발에 참여했거든요. 박 기술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전 한국정밀이라는 대기업에서 형님의 기술을 탐냈어요. 처음엔 정당한 계약을 제안하는 척했죠. 하지만 형님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박 기술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국정밀에서는 형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갔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훔쳤다고 거짓 증거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형님 가족들을 위협했어요. 소송 걸면 아들 대학도 못 보낸다고 말이에요.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남편의 억울함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때 겁쟁이였어요. 박 기술자가 고백했어요. 한국정밀에서 저에게도 압력을 넣었거든요. 김준호 편을 들면 당신도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가족이 있어서 형님을 도울 용기가 없었어요. 며느리 영희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시아버지는 정말 무죄였다는 말씀이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시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나 봐요. 박 기술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은 끝까지 싸우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정밀에서 성민 씨 대학교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김준호의 아들이면 입학을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걸 포기하신 거군요. 성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형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기술 씨, 내가 악역을 맡을 테니까 성민이만큼은 지켜야겠어라고요. 박 기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형님은 자신의 명예보다 가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에 제게 맡긴 봉투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그 봉투를요. 준호가 마지막에 이걸 제게 맡겼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 이제 열어봐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실 거예요. 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와 작은 기계 부품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온 가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20년 동안 오해했던 아버지, 20년 동안 홀로 진실을 품고 살아온 저, 그리고 모든 진실을 몰랐던 우리 모두가요. 하지만 이제야 남편 준호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박기술자의 증언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민이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방에 틀어박혔죠. 엄마,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성민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저는 평생 아버지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성민아, 내 아버지는 이해할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니까.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시아버님을 그렇게 오해했어요. 제가 시아버님 사진도 뒤집어 놓고 제삿날에도 불평만 했는데 영희는 시아버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손녀 민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니. 민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손녀만큼은 할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박기술자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 정밀에서 준호 형님의 기술로 만든 제품이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이제라도 형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만 회복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돈보다 아버지의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니까요. 하지만 박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형님의 명예 회복도 중요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요. 한국 정밀이 20년 동안 형님의 기술로 떼돈을 벌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박기술자는 자신이 보관해온 증거들을 모두 내놨어요. 20년 전 회의록, 기술도면, 심지어 한국 정밀 직원들의 협박 녹음까지 있었어요. 저도 20년간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모아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20년 전에도 이 증거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박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제가 겁쟁이여서 형님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서주시니 고마워요. 제가 박기술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0년 늦었지만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온 거였어요. 성민이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회의적이었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한국 정밀은 지금 대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증거들을 본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한국정밀은 남편 준호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들의 기술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로챘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성민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의 쇼폼 영상은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박 기술자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어요. 민지가 기뻐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남편을 이해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20년 동안 혼자 품고 살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눠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정밀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했어요.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회피하려 했어요. 심지어 김준호 씨가 우리 기술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되풀이했어요.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지의 영상을 본 한국정밀의 전직 직원이 제보를 해온 거예요. 저는 20년 전 한국정밀에서 일했던 김대리라고 합니다. 김준호 사장님 사건의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직 직원은 회사에서 은밀히 복사해둔 내부 문서들을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한국정밀이 의도적으로 남편의 기술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어요. 양심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어요. 이제 승부는 확실해졌어요. 한국정밀 측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법정에 가기 전에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정식 사과와 함께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거부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성민이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세상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했거든요. 법정에 서는 날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성민이와 영희 그리고 민지가 제 곁에 있어줘서 든든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명확한 판결을 내렸어요. 한국정밀은 고 김준호 씨의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정에서 남편의 무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20년 만에 남편 준호의 명예가 회복된 거였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마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법정에서 승소한 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금기어였던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었거든요. 성민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로 옮겼어요. 아버지, 죄송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성민이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며느리 영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아버지 제사 지내는 것도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요. 어머님, 시아버님께 맛있는 것만 올려드릴게요. 영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손녀 민지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처럼 발명가가 될래요. 민지는 공학과로 전과까지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거였죠. 민지야, 정말 그럴 거야? 제가 물어보니 민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할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룰게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살아서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어요. 한국 정밀에서 지급한 보상금으로 우리는 남편의 뜻을 기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김준호 발명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의 젊은 발명가들을 돕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남편은 평생 젊은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공장에서도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를 좋아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박 기술자도 재단의 기술 고문을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형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민지의 쇼폼 영상도 계속 화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춤 영상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푼 기적의 영상으로 불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졌어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락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대기업의 기술을 빼앗겼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성민이는 아버지의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라고 기뻐했어요. 저도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가운데 두고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민지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가 됐어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20년 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모든 게 괜찮단다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20년 동안 혼자 품고 살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나눠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약속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서 더 큰 사랑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남편 준호를 만났어요. 여보, 고생했어. 이제 편히 쉬어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답했어요. 20년 만에 우리 부부 모두 진짜 평안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법정 승소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성민이의 변화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우울해하던 성민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동료들한테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존경한다고 해요. 성민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짜 아버지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어요. 며느리 영희는 시어머니인 저에게 더욱 친절해졌어요. 어머님, 2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품고 계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희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뜻밖이었던 건
민지의 변화였어요. 단순히 춤추는 영상만 올리던 민지가 이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게요. 민지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민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민지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년 전 남편의 모습부터 현재 우리 가족의 변화까지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담았거든요. 특히 제가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들은 많은 공감을 표했어요. 순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밝혀지는군요. 가족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민지의 다큐멘터리를 본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자고 제안해 온 거예요. 김준호 사장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남편이 그렇게 숨기려 했던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 기술자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형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요. 결국 저희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반향이 컸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저희 사건이 다뤄졌어요.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했어요. 남편의 희생이 결국 사회 변화의 발판이 된 거였어요. 한국정밀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고 김준호 사장님과 유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나 사과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어요. 바로 온전해진 우리 가족이었어요. 20년간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가 된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성민이가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가자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무덤 앞에 섰을 때 성민이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민지도 할아버지께 약속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갈게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발명가가 될게요. 그날 무덤 앞에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해요. 당신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남편이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김준호 발명장학재단은 벌써 100명이 넘는 젊은 발명가들을 지원했어요. 그 중에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성민이는 이제 회사에서 효자 아들로 유명해졌어요. 김 과장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버지 이야기 나오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하네요. 며느리 영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시아버지 사진 앞에서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자주 말해요. 민지는 공학과로 전과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성적 1등 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는 남편이 생각나요. 손녀가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민지가 학교에서 개발한 작은 발명품이 전국 대학생 발명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민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시상식 날 온 가족이 함께 갔어요. 민지가 무대에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상은 제 할아버지 김준호에게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발명가가 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실의 그 낡은 거울을 다시 바라봤어요. 1년 전 이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죠. 지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웃고 있었거든요. 여보, 보고 있죠? 저는 거울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민지가 당신의 꿈을 이어가고 있고 성민이도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요즘 저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20년간 혼자 견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라고 말해주면 그분들이 희망을 갖더라고요. 어제도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저희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도움을 청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하시는 그분을 보니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멋져요.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 민지를 보니 제가 더 자랑스러웠어요. 성민이도 엄마가 우리 집안의 진짜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이 저를 그렇게 봐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정밀에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김준호 사장님의 뜻을 기려서 중소기업 기술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남편을 그렇게 괴롭힌 회사니까요. 하지만 박 기술자의 조언을 듣고 결정했어요. 형님도 원수를 만들기보다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걸 원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평안해요.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비밀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남편의 희생이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저는 거울을 향해 웃으며 답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이야. 손녀 민지가 가끔 새로운 쇼폼 영상을 찍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담은 영상들이죠. 할머니, 다음에는 할아버지 발명품 이야기로
영상 만들어 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저는 민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울에 비친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기적. 이제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남편 준호가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서요. 20년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진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